곽종근 증인 나오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곽종근.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 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야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증인 출동 시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출동 시에 받은 바는 없죠? 그 지시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 예, 받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이제 두 번째 지시였습니다. 좀 이따 여쭤볼 겁니다. 예. 증인의 진술이 한 번 전화 받았다 해서 두 번 통화로 바뀌고 다시 또 세 번 전화 왔다가 다시 두 번 통화했다라고 바뀐 건 맞죠?
진술이 바뀐 건 맞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 말씀을 예, 들어야 추후에 이해하실 겁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예, 추후가 그다음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증인은 말씀을 2월 4일에 있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입니다. 바로 그저께, 3일 전입니다. 이틀 전에 임종덕 의원 질의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마치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전화 받은 것처럼 또 답변했죠. 맞죠? 기억나죠?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예, 아니로만 예로 그러니까 증인이 진술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맞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곽규택 의원이 다시 질의를 했는데 요원 빼내라라는 말은 증인 자신이 예하부대에 한 말이고 두 번이 정확하다라고 다시 정정했죠. 맞죠? 그 분명히 국회의원 빼내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부분은 그 부분만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그다음에 12월 9일 검찰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0일부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가 추가돼요.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있을 때 국방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차마 그 내용을 거기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국방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기 전에 12월 9일 예. 자수서의 내용을 썼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 시간이 몇 분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씀까지만 드리고 바뀐 건 맞죠? 그죠? 아닙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예, 용어를 알겠습니다. 언어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그거 내용이 아까 바뀌었다고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근데 이 맞습니다. 조서에 보면은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텔레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유추어 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원들이 15명밖에 국회 내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국가통수권자의 지시고 증인은 대통령님한테 직접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갑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인 스스로도 진술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자꾸 그 용어를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그 인원들은 접촉해야 되겠지, 그 인원들은 멈춰야 되겠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거기에 그걸 멈추는데 급박하고 했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뭐 2시간 있고 3시간 있고 옆 사람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럴 경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님,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바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의 지시보다 저는 그 합참의장과 육군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평소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에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물론 이동 상황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증인의 증언에 의한다면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를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복명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특전사령관 증인의 부하도 아마 증인의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복명복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말입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저희 군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 지시를 자꾸 묵살하고 이러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대통령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 거기에 조치해서 집중해서 그걸 걔들 인원들을 멈추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더 급했습니다. 비천구인 대리인께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물으시는 바람에 증인도 예라고 대답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지시받은 내용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이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마지막 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이 부분은 이런 워딩으로 지시를 받은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증인 앞에서 얘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전화 이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뭐 그렇게 제가 유추해서 더 해석하는 것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전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의결 정족수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이 의결 정족수라는 게 그렇게 뭡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었다. 저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분이잖아요, 증인은. 예,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이 뭐 의결 정족수 얘기도 앞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이해했던 맥락이 오늘 얘기하신 그대로신 거죠. 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고 그게 상황상으로도 아까 11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이 707 특임단 병력 추가 출동을 지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추가 지시를 한 거는 앞에 가 있던 그 김현태 대령이 지휘하는 그 인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국회 통제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하다고 보여서 추가 출동 지시를 한 거죠. 네,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00시 20분이에요. 30분 뒤입니다. 그 707 특전 그 작전 요원들이 분명히 그 시점에는 본관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가 들어간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00시 36분 그 정도죠. 34분. 4분인가 저는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34분이고 증인하고 통화한 게 36분. 36분 그때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0시 20분 그 어간에는 안에서 빼낼 요원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본관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90명이 있었는데 이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면 이들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등이 거센 저항을 할 것인데 당시 국회 본청 내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 한 15명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190명 그리고 보좌관들 끌어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있고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그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하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그 죄가 아주 중하지요. 그런데 병력 숫자를 보나 위법하다는 점에서 보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시켰다 하더라도 정의는 불가능함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인원수 문제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15명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장관이 280명 문제를 얘기했고 그때 당시 상황은 15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28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15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정의는 몰랐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분리시켜야 하는데 당시에 버스든 그런 물적 장비가 있었습니까?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끌어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버스 장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 임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기 생각하지 때문에 못했다. 그런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뭘 이런 준비 이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의결을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0명이 다 국회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 해놓고 그 뒤에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에 제가 임무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조치했던 것이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짓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의 장관은 그 김용민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던 본회의장을 것인데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장관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앞에 대통령이 워딩에 세 마디 속에 들어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럼 국회의원 여러 안에 사람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말한 걸 짬뽕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현 난 얘기한 거 707 얘기한 거 계속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이 게시가 한꺼번에 써져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의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일야단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가고 저기 아니, 지금 707에게 제가 묻는 전화로 것은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지금- 많은 상황과 내용이 한꺼번에 거기에 써져 지금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상황이 마이크로 전파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워딩을 묻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앞에 부분 저기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저 대통령 워딩 말씀에 들어가 부수고서라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정영식 재판관님 하십시오.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정족수가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째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피청구의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그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종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